캐나다 밴쿠버의 막장 고등학교. 중국인 학생이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국인 따위가 뭘 어쩔 건데. 당신도 파묻히고 싶어? 그러나 이 막장 학교에 새로 부임한 한국인 보건교사는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는 원래부터 중국 학생들이 꽤나 많아서 캐나다 내에서도 다문화 학교로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중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밴쿠버에서도 가난한 지역인 저희 동네에는 엄청난 중국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저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국인 학생들 또한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저희 학교는 점점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사실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전에도 저희 학교는 썩 모범적인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소수의 중국 학생들은 애초부터 꽤나 골칫거리였거든요. 이들은 캐나다에 동화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뭉쳐 다녔죠. 심지어 여기가 대체 중국인지 캐나다인지 이들은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중국어를 사용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렇듯 원래부터 말썽을 부렸던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저희 학교가 점점 망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보다 중국 학생들이 더 많아진 지금 머릿수로 우위를 차지한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중국식 영어 발음을 구사하지 않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이 촌스럽다며 시비를 걸어댔고 심지어 이유 없이 캐나다 아이들을 폭행한다거나 점점 칼이나 흉기들을 갖고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경비원을 늘려서 이들의 소지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대체 어디로 숨겨서 가져오는 건지 이들에게 수색은 정말 무의미했죠. 왜 그들의 부모에게 전화해보지 않는 거냐고요? 중국인 부모들은 평소에도 왜 학교 급식을 중국식으로 주지 않느냐? 왜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느냐? 왜 중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느냐 등 터무니없는 항의 전화를 걸곤 하는데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한 중국 부모들에게 아무리 주의를 준다고 한들 그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맡고 있는 학급의 중국 학생들이 캐나다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해서 이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는데 중국 부모들은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왜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나와서 정말 말문이 막혔던 적도 있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체육교사가 중국인 학생들을 훈육하다가 앙심을 품은 중국 학생의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은 뒤로 이제 교사들은 중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는 항상 오늘만 무사히라는 책임감 없는 마음으로 하루가 별탈 없이 흘러가기만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한국인 보건교사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자 보건교사는 중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성희롱으로 일을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남자 보건교사를 선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마침 특수부대 전역 이력이 있던 한국인 선생님이 저희 학교의 제격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민혁이라고 소개한 이 한국인 선생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의 특수부대에 입대했고 전역을 하자마자 새로운 꿈을 찾아 캐나다로 와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양인이었음에도 중국 학생들보다 2배는 큰 체격과 키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웬만한 캐나다인들보다 훨씬 키가 컸는데요. 그의 첫인상만 보면 보건교사가 아닌 체육교사나 경비원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다부진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어쨌든 민혁쌤은 첫날부터 무척이나 성실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분위기 파악부터 아이들의 성향 파악까지 그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힘썼죠. 그리고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샬롯쌤, 도대체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부상을 입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은 말하지 않지만 이건 전부 누군가에게 맞아서 난 상처 같은데요. 저는 민혁쌤의 뭔가 전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중국 학생들의 만행들을 전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민혁쌤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그렇다면 왜 이들을 퇴학시키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중국 학생을 퇴학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밴쿠버에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밴쿠버 부동산도 거의 다 중국인 소유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학교도 중국계 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중국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 교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닐 때 한국인 민혁쌤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쌤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중국 학생들이 자주 비행을 일삼는다는 건물 사각지대를 순찰하곤 했는데요. 그곳은 아무리 교사라도 몹시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라 모두가 얼씬도 안 하는 곳인데 민혁쌤은 아이들을 위해서 늘 위험을 감수했고 캐나다 학생들을 괴롭히는 중국 학생들을 훈육하며 증거를 모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민혁쌤이 부임한 지 몇 주 동안 학교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민혁쌤을 존경하고 잘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중국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민혁쌤이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은 채로 출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고 그는 지난밤에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다가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한 게 뭐가 별거 아닌 일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수업이 급해서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평소에 굉장히 불량하던 중국 학생들이 떼거지로 결석을 했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던 그들은 하나같이 목발을 짚거나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등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건 민혁쌤과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했고 그렇게 민혁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민혁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죠. 복면을 쓴 남성 10수명이 저를 둘러쌀 때 저는 그들이 중국 학생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나름 머리를 굴린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적당히 봐줄 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대를 나온 저는 누구에게도 질 수 없었고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저희 학교는 끝이라는 생각에 캐나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물리적인 교육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날 이후로 중국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정말로 눈에 띄게 줄었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이 민혁쌤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총을 든 무장강도가 저희 고등학교에 침입했기 때문인데요. 옆 나라인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도 가끔은 이런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눈에 봐도 약에 쩔어서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버린 남자는 소총을 들고 저희 학교에 침투했고 이 모습을 보고 학교를 지켜야 할 경비원들은 그대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죠. 그는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발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에 학생이건 교사건 모두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혁쌤 옆에만 붙어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를 쫓아다녔는데요. 민혁쌤은 이런 긴급 상황을 많이 겪어봤다는 듯 굉장히 침착하게 중국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나 의기양양하고 남을 괴롭히며 허세를 부려대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진짜 총을 보니 그들은 겁먹은 아기 고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웅크리더군요. 하지만 민혁쌤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가진 총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고 충격적이게도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숨겨둔 총을 건네주더군요. 이들이 총기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민혁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민혁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자세로 좋은 자리를 찾기 시작하더니 이내 복도로 진입하려던 무장괴한에게 단 2발의 총알을 발사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을 3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아무도 엄두조차 못 냈던 일을 민혁쌤 혼자서 해내버렸고 저희 모두의 목숨을 살린 것이죠. 그렇게 전교생 앞에서 한국 특수부대 출신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민혁쌤은 순식간에 학교의 영웅이 되었고 이제는 학생들은커녕 교장 선생님조차도 민혁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나 남을 괴롭히고 각종 악행을 저지르던 중국 학생들도 일순간에 얌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민혁쌤은 이런 중국 학생들의 일시적인 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민혁쌤은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중국 학생들의 폭행 증거들과 이들의 피라미드처럼 엮여진 금전 상납 구조를 파헤친 증거를 통해 정말 악의적인 중국 학생들을 전부 퇴학시켰고 일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까지 했는데요.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는 학교의 특성상 생각보다 많은 중국 학생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던 주동자들이 사라진 저희 학교는 이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은 중국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킬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요. 저는 이들이 이렇게 눈동자를 착하게 뜰 수 있는지 처음 알았던 거 있죠? 어떻게 한국에서 온 선생님 한 명이 막장이 된 저희 학교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했던 저는 교사로서 부끄러움도 느끼는 한편 캐나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를 찾아준 민혁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민혁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태권도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는 법을 알려줄 거라고 하던데 저는 앞으로 민혁쌤이 어떤 멋있는 모습을 더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 덕분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캐나다 고등학교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